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포착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 통해서 오늘 시장 수급의 동향과 또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정비해보도록 할 텐데요. 월요일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이화진 IM증권 신사업추진팀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베스트 30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검색 상위까지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오늘의 이 베스트 30 먼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베스트 30의 특징은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이겠네요. 네, 베스트 30에 처음으로 수급 상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이 검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베스트 30에 등장을 했는데 오늘은 기관이 삼성전자 물량을 많이 담았고요. 오늘 한편 외인 1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차지했습니다. 또 여기에 외인이 최근에 연거푸 매수했던 이 네이처셀이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G2파워는 미국 시장, 디어유는 중국 시장 진출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 목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로 시장의 특징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주목해 주셨을지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디어유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 우리가 엔터사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유료 결제 시스템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창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텐센트와 중국 진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뛰기는 했는데 이게 자회사 디어유 인터내셔널에서 더 버블이 좀 흥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뭐 중국 진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이 또 작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 상당히 좀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디어유의 구독자 수가 좀 역성장하고 있다 이런 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번에 목표가가 좀 하향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주가가 이슈만으로 올라가가지고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물대 돌파만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결국 이제 엔터 회사들이 저는 디어유라는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매출을 계속 발생시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 산업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디어유 종목을 계속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봉상 차트인데요. 제가 주봉상뿐만 아니라 월봉상 120선을 이제 돌파하지 못한 차트는 한번 분명히 저항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주봉상 120선 지금 추후에 지금 또 매물대 저항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지지받았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의 저항을 막고 한번 좀 조정 줬다가 돌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업을 이제 보게 되면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율이라든지 이익 캐파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뭐 한 10% 남짓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5% 이하 부채 비율이면은 무차익 구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채 없이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 캐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마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올해만 해도 30%대 중후반인데 내후년으로 가면 이제 40%대 마진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 마진율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을 바라본다면 내가 엔터주에 좀 관심이 있다 하면 디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디어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엔터주를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주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외국인이 거의 한 32영업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은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거의 89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뭐 거의 32일간 12조를 팔았는데 뭐 89억. 물론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오늘 금융 투자랑 이제 기타 법인 상호펀드 쪽에 남긴 했습니다. 아마 뭐 오늘 나왔던 거는 뭐 HB의 조건부 승인, 사실 이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정영은 이제 DS 부본장이 사실 이제 뭐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졌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서도 새로운 비책을 가져 나와야 되는 상황은 맞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대한 가이던스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전략 자체를 나와야 좀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매수세가 그나마 좀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요일날 해답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주가는 충분히 절반이라도 88,000원에 절반 빠졌던 만큼이라도 좀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일단은 3분기, 2분기죠. 2분기 때 이제 기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왔던 거는 디램 매출의 40%까지 이제 4분기 때 실적을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HBM을. 근데 3분기에는 못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이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8단 반도체는 10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그 약속도 제압할 때는 이번에 좀 못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1월만큼은 무조건 지금 어떻게든 8단 들어가고 12단 반도체를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나와줘야 어느 정도 SK하이닉스의 격차를 줄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이미 기술적인 반등이냐 추세적 반등이냐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목요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가 애플 실적 발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 지난주에 좀 미뤄졌던 거 발표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ASML과 TSMC에 대한 AI 수요 폭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고객사들, 이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 가이던스가 바뀌냐의 변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사가 우리 내년에 재고 있을까 말까, 아니야 더 쓸 거야, 우리 주문 더 넓게, 이 멘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발표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의 운명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반가우면서도 앞으로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컨퍼런스 콜, 그리고 이번 주에 펼쳐지는 이 빅테크의 실적 발표, 가이던스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고 갈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디어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엔터의 뜨거운 감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네. 네, 앞으로 디어유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삼성전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들이 가장 힘들었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도 남은 분들이라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버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버텨보고 이번 주 목요일 컨퍼런스 콜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이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제가 10년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19년도에 조선 이야기할 때부터 사실 이제 인식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중무장대 산업들이 한번 또 우리가 흔히 물린다라고 표현을 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탈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식이 또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조선 업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전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는 건 정말 좋지만 이 원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친환경이 그렇게 빨리 도래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이제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에너지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선주나 뭐 이런 변압기 쪽 움직임도 상당히 강력했죠. 거기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기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AI발 수요가 탄탄할 것이라는 거. 그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두산에너빌리티는 62대 정도 SMR 모듈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형 원자로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쓰기에 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화돼가지고 좀 쓰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전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에서 이 원전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원전 기업들과의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 뜻하는 건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AI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계약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20년도, 21년도에 또 뜨거운 감자 2탄입니다. 여기는 원전이었는데 이때 이후에 아마 원전 이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와 이대로 원전 많이 갈 것 같다 생각하셨을 텐데 한 3년 동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원형 바닥 그려주고 눌림목 이후 다시 양봉이 떠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바닥에서부터 이런 N자형 파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손잡이 달린 컵 패턴 이런 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손잡이를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5,000원이 매물대라 여기를 돌파하면서부터가 이제 추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추세 매매를 하거나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25,000원 돌파를 보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선취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어차피 10년 볼 건데 좀 싸게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하시면 지금부터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업을 잠시 보시게 되면 매출이나 이익은 계속해서 좋아질 전망이고요. 사실 마진율이 뭐 엄청 올라간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중후장대 산업이라 마진율 그 캐파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크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은 수주를 기반으로 흘러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 낭보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1등 원전 기업인 이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마진율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 1등 원전 기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외인 매수 1위를 기록했고 기관도 함께 매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기아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주가에는 저는 선반영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애초에 항상 월간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기아는 일단은 유럽 쪽에 대한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안 좋았음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했고, 결국에는 4분기나 내년에 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아, 이제 소렌토나 아니면 스포티지,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뭐 모멘텀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거고, 그거는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부터 이제 그 JP 모건의 이제 아담 조나스도 애널도 계속 항상 꾸준히 내기했던 거는 지금 당장은 전기차에 대한 흐름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꾸준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로 내년 이제 상반기 때부터는 특히 조지아 공장, 물론 지금 현대차도 이쪽에 대한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은 EV 판매 데이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 이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물론 최근에 이런 현대차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해서 물론 트럼프가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우리 향후에 뭐 관세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미 2,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현대차 기아는 그와 관련된 보조금도 못 받고 엘리바마나 이제 그런 조지아 공장의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빠르게 성장을 공장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그걸 안 했어더라도 충분히 점유율은 계속 차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아 입장에서는 다른 풀체인지 모델이 뭐 타스만이나 텔루라이드, 셀토스와 같은 풀체인지 모델들이 다 내년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통 자동차는 신차가 나왔을 때 판매량이 빠르게 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저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아는 지금 증권가 리포트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역시 기관이 강하게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기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고 갈게요. 과장님 먼저 기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동안 뭐 자동차 판매 데이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 할부 금리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 소비자가 전기차를 택할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를 택할지 아니면은 전 세계에 있는 완성차 업체 다른 경쟁사를 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소비가 업황이 회복된다는 데 주목을 해봤을 때
기아나 현대차도 충분히 밸류업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한국 시리즈 우승했는데 혹시 할인은 안 할지 이런 점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저희 두 번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볼 순서입니다. 이창대 대표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 종목은 지금 또 제약바이오 3대장 중에 하나인 유한양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초반에 나왔을 때도 유한양행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최근까지도 계속 시장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거 좀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워낙에 불티나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이 제약바이오는 과정 안에서 뭐 급락이 떨어지거나 흔들리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급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초반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미대선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때 정말 좋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증시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그때 반등 주는 타이밍을 통해 추매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들은 계속 흐름을 지켜봐야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회복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유한양행은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팔로우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이 아무래도 이 항암치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폐암치료제 렉나자가 이제 미국 출시를 했죠, 레이저틴이. 근데 이게 국산 항암제로는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따낸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전에 FDA 허가 받은 약물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었지만 일단 정말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인 항암에서 발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국산 항암제 최초로 이제 FDA 허가 떨어진 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좀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쓸 때는 전망이라고 썼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45억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8배 정도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매출 마진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마진율이 계속 성장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 수령하는 금액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지금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흐름 자체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재반등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또 타점이 나올 수 있겠다.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이창대 대표의 세 번째 종목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베스트 30 이 코너가 시작되고 나서 검색 상위에 정말 자주 이름을 올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역시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전망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일단은 모멘텀이 얼마 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이제 기업 그 승인만 나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기업 결합 승인이 됩니다. 일단 뭐 수급을 보더라도 그 기관과 외국이 10월 16일 이후에 계속 꾸준히 좀 매수세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TA 항공이 이제 장거리 운항 이제 인수 인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은 그러면 TA 항공도 장거리 운항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이따 유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환율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직까지는 1,390원대이긴 하겠지만은 유가만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거리 운항적에 대한 운임 수익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화물, 특히 여객 수요, 일단 이거는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작년 올해 초부터 이제 특히 일본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걸 또 장거리 쪽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상쇄해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는 지금 유가가 60달러대 내려왔으니까 그에 대한 흐름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적어도 지금 일단 월간의 월봉을 보더라도 최근에 주가적인 흐름도 충분히 조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실적이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실적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월봉을 봤을 때는 확실히 기지개를 조금 켤 듯 말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역시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유한양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약바이오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지 않았다. 네. 오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화진 과장님, 대한항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시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좀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고요. 내년이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함께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